안녕하세요. 어버브입니다. 어버브.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버브의, 여러분이 싫어하는, 특히 이민 2세 호로 새끼들이 싫어하는 어버브의 오늘은 어디를 갈까 낚시 방송을 좀 해볼까 해요. 자, 요번 주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자, 어디가 좋냐. 금요일이면은 오늘 날씨를 봅시다. 29도, 내일 29도, 내일 모레 28도. 전반적으로 날은 따뜻한 편입니다. 따뜻한 정도를 넘어서 뜨거운 편이고, 월요일이 29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낚시가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스웨를 보면 파도 방향, 파도가 낮지가 않아요. 파도가 높아. 그러니까 오늘도 2.2m에 8세컨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2점 이제 더 올라가서, 여기도 이제 오전에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변수를 예상할 때는 최악의 변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2시에 올 게 10시에 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여기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2시에 13세컨짜리 2.2가 오면은 상당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높은 데서 하셔야 돼요. 일요일날 낚시를 하실 경우는 상당히 높은 데서 해라. 이거 요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고등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어가 이거는 이제 그 같이 가는 동생이 케케라는 친구가 이렇게 잡은 거고, 그리고 그 형님이 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고등어를 잔뜩 잡았죠. 고등어 트레발리, 참돔, 병어부터 시작해서 잔뜩 잡았는데, 자, 고등어에 대해서 고등어는 회유성 어종이에요. 우리가 낚시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려고 이제 배운다고 이렇게 지금 내 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잡으려는 대상의 좀 특징을 아셔야 돼요. 고등어, 살몬, 보니또, 테일러, 그리고 아지, 그리고 트레발리, 이렇게 지금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것들만 말했어요. 요런 것들은 회유성 어종이라는 거예요. 회유성 어종이고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어쩌다가 이제 한두 마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쩌다 한두 번 있는 변수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고등어는 한두 마리씩 다니는 것보다 몇십 마리 또는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시겠죠? 킹도 마찬가지고 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는 그래서 그런 거를 회유성 어종, 물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고등어 하면은, 일단은, 고등어 회유성 어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고등어만 잡으러 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거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파도 방향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한 8시에서 9시 방향, 8시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윈디를 보면, 이제 윈디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6시 방향에서 또는 7시 방향.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파도 방향과 바람 방향이 거진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파도 방향과 바람 방향이 거진 반대구나. 이럴 때는 바람 방향 따라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토요일 날 갈 곳과 일요일 날 갈 곳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쪽 남쪽, 그러니까 시드니 기준으로 봤을 때 울릉궁 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시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북쪽, 시드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스포드나 뉴카슬 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가서 베스트 포인트만 찍어줄게요. 대충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찍어주는 것보다,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면, 내 경우 무조건 10마리 잡는다를 딱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옐로우락에서 여기, 요 포인트. 옐로우락에서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찍 동틀 때 가면 여기는 1시간 만에 10마리 뽑으면 자신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내기를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한 1000불 정도. 1000불빵. 10마리 잡기 1000불빵. 그런 거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나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과연 이날 생선을 10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좀 내기 좀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 니들은 나 죽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런 날 걸었으면 좋겠어.
돈 좀 벌어요. 돈도 많은데, 맨날 씨발 비싼 낚싯대 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내기 좀 걸으라고, 댓글로. 내 응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토요일 날은 그렇고, 토요일 날은 베스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데는 위험해. 근데 여기는 너무 낮은 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파도가 꺾여서 한번 오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한 지역은 아니에요. 응? 돌아서 이렇게 오는 지역이니까 위험한 지역은 아니고, 여기서는 뭐 내가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 베스트 포인트고, 일요일 날은 베스트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여기 갑니다. 리틀베이. 리틀베이도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왜 약간 산비탈에 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 바위가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무슨 더? 사냥터. 이런 데는 사냥터예요. 물고기가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조 타이밍 때. 또 만조 타이밍이 언제냐면 토요일, 일요일 다 새벽이에요. 아침 일찍 낚시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새벽 동틀 때 가셔갖고 12시 안에 철수하시면 됩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너무 한두 마리, 낱마리 잡을 건데 12시 넘어서도 바닥이 3시 15분이거든. 그러니까 바닥 찍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잡을 때까지 보면은 7, 8시까지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또 이거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잘 나오는 타이밍을 나는 가르쳐 드린 거야. 임팩트 있게. 근데 저도 이제 이민 1세예요. 이민 1세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뭐 일가친척 하나도 없고 본인이 와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 본인이 되게 그 집안의 진짜 기중이고 본인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가 이제 그게 이민 1세잖아. 응? 그지? 이민 1세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고생 많이 했고 진짜 뭐 하라 그냥 하면서. 그리고 자유시간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주 사람들은 과연 호주에도 물고기 박사가 있지 않을까, 너보다 더 잘하는 낚시하는 새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드니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개념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절실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왜 절실함이 없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이 있고 밥을 해준 엄마 아빠가 있고 자기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거. 그리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찾을 때도 되게 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물며 그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경력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웨이지를 더 많이 줘요. 월급을. 희한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없는 그지 같지만 여기서 태어났다는 호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보다 시급을 더 많이 받아요. 뭐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게 그런 거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편한 날, 쉬운 날, 여유로운 날 취미활동으로 낚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민 1세들은 안 그래요. 이민 1세들은 일을 안 하면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집값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잠깐 쉬는 주말에 토요일 뭐 반나절, 일요일 하루 그때 가는 거예요. 낚시를.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 풀어야 되지, 뭐 이런저런 호주 좀 즐기러 왔는데 하면서 그 바닷가에서 노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게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치료가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잠깐만 즐기고 집에 간다는 거는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뽕을 뽑고 싶은 거야.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고 싶고, 물론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많은 생선을 잡고 싶겠죠. 누구보다 큰 거 잡고 싶고 많은 생선을 잡고 싶은 게 이민 1세대들의 낚시꾼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거를 잡아서 정말 식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잡아서 식품점에 반찬이랑 나처럼 바꿔 먹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잡아서 뭐 요리를 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잡아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바로 호주에서 그냥 취미로 하는 낚시꾼과 이민 1세, 한국에서 넘어온 이민 1세들의 낚시꾼의 현실의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민 1세라고 해서 다 이민 1세가 아니죠. 이민 1세 중에서도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새끼들은 이런 타지에 나와서는 한국에선 족밥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자기가 어떠한 단체의 장을 만들고 싶어 해요. 왜? 한국에선 족밥인 게 티가 너무 나니까 그런 뭐 어떠한 그 단체의 그룹의 장이 안 됐는데, 여기 와서는 야부리만 좀만 까고 잘난 척하고 친절한 척 하니까 사람들이 우우 몰리거든. 사람들은 참 그 재밌는 게, 여러분들 선생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선생질 그 가르치잖아요. 그럼 선생들은 선생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살까요? 선생한테 칭찬받던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네?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선생들 같은 경우도 목적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고3 수험생을 둔 학교 선생 같은 경우는, 고3 담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3 선생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대학을 보냈냐, 대학을 보냈냐는 것과 자기의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 또 그 보낸 대학에서 거기서 좀 커미션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로는 야 너 배워야 된다, 못 배우면 이제 어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용돈을 더 벌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에요. 네? 진실은 추악한 겁니다. 한국에서 족도 없는 족밥들이 여기 와서 단체를 만들고 장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거짓된 웃음과 그리고 친절한 마인드 뭐 이런 식의 그게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병신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믿고 가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거나 파도에 쓸려가거나. 그리고 그 새끼들도 잘 모르는, 아니 바다가 위험하면 가질 말아야지. 어? 제가 맨날 나한테 낚시 위험하게 한다 아니에요. 저는 나는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낚시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낚시는 위험해요. 왜? 뜰채를 대기 때문에 여러분과 바다 수면과 여러분의 사이는 5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뜰채를 대지 않기 때문에 바다 수면과 내 높이는 조절이 가능해요. 물론 20m, 30m 그 위에서 하진 않지. 근데 최소 5m 이상에서 나는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그런 그 하는 사기꾼들보다는 제가 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아는 지식. 바다를 좆도 모르니까 밑밥을 쳐서 없는 고기를 불러다 모으고 잡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요 상황에서 고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고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산란은 어떻게 하며 그 과정 통해서 고기 생선에 내가 잡으려는 대상어의 출생과 그리고 산란과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유전, 이런 유전까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디테일하게 파고들었어요. 왜? 난 이미 1세니까. 왜? 잠깐 쉬는 주말에 잡으려면은 분석을 해야 됐거든. 잠깐 잡으려는, 잠깐 그 시간, 여유롭게 가서 자기가 편한 날 가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말밖에 쉴 수가 없으니까 쉬는 주말에 잠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잡아야 된단 말이야. 기지? 밑밥은 답이 아니더라고. 밑밥은 답이 아니야. 밑밥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될 뿐이지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친다고 해서 밑밥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밑밥 자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밑밥을 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유도 없이 아무 막 거기다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어디냐면 마르브라 여기 꿀창이래요. 이유 없이 막 꿀창 여기다가 밑밥을 한가득씩 뿌려놔요. 내 새끼들은. 밑밥을 여기다 한가득 뿌려놓는다고. 근데 솔직히 물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블랙피쉬보다 이 앞에 더 많아요. 밑밥을 아무리 여기다 친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어쩌다가 이제 한두 마리씩 겨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여기다 밑밥 잔뜩 쳐서 애새끼들이 잡을 때
저는 여기서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존나 황당한 겁니다. 밑밥은 여기다 뿌렸는데, 왜냐면 여기다 뿌려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밑밥의 효과는 맞지만 자연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생선이 있다라는 거를 애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많이 잡아요, 물고기를. 이런 게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민 1세는 호주에 있는 여기서 태어난 시민들보다는 와서 꼭 잡아야 되는 절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게 뭐 생산적인 효과, 생선을 잡아서 내 뭐 한 끼 식사를 때우린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실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디테일하게 공부하려고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낚시 방법, 나만의 채비, 그리고 튜닝을 했고, 찌를 튜닝했고, 궁금한 거는 막 만들어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반을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다 발만 거치려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민 2세 새끼들입니다. 지 엄마 아빠한테 기생충같이 붙어서 편안하게 먹고 자란 새끼가 지금 와서 엄마 아빠가 사준 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차려준 샤브란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그 부모는 어때요?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이거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병신이 되는 거고 정신병자가 되는 기준이거든. 근데 그게 이미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가 처먹었지만 안 처먹었다고 말을 하고, 그런 게 웃긴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지쳐서 저도 웬만한 포인트는 이제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왜? 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을 때릴 때는 저한테 오는 그 자괴감이라든지 내가 왜 굳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짓을 왜 해야 되나에 대한 그 회의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정보를 자기가 자기가 뭐 알아냈다는 듯이 그렇게 포장을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갖고 병신들 때문에 제가 하여튼간 낚시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저쨌든 고등어를 제가 보여드렸죠. 고등어를 보여드렸으니까 고등어는 그러면은 회유성 어종이다. 그리고 고등어 토요일 일요일 제가 포인트 찍어드렸나? 그리고 고등어를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유성 어종 잡을 때도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회유성 어종의 특징, 지역적인 특징도 봐야 되고 낚시하는 그 패턴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죠. 내가 잡았다는 그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나는 이거 내가 아는 포인트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괜히 거기는 다 몰래 알아야지 네가 그렇게 오픈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 여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포인트니까. 아, 여기 있네. 다이아몬드 베이. 여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베이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로사갈릭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갈 수 있는데, 보통은 낚시를 이제 여기서 많이 하죠. 여기 사진이 있나? 여기 사진, 여기. 이쪽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고, 이쪽 바위 위거나 아니면은 이쪽 바위 위에서 많이 합니다, 낚시는. 사진이 안 나오네. 여기 낚시하는 사진이 있을 건데, 그렇지,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 찍은 거고, 이건 로사갈릭 쪽이고, 여기 로사갈릭 밑에서 찍은 건데, 아까도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봤는데 한번 동영상을 안 나오네.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이게 30m 이상 되는 절벽이에요. 여기서 이제 절벽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이런데 특징은 뭐예요? 이 절벽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데 특징 같은 경우는 절벽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심도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 좀 튼튼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걸어서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막말로 고등어만 잡는다고 던진 게 아니잖아. 여기는 킹이물 수도 있고
테일러가 물 수도 있고 보니또가 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어리를 쓸 거면 그 나머지 생선들이 물 수도 있으니까 목줄이나 뭐 원줄을 갖다가 그 고등어만 잡는다고 고등어 채비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1.5 목줄로 하던데 2호로 하던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올라가.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포인트의 특징이 있잖아. 이런데 특징은 절벽이 길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낚싯대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원투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목줄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파운드 이상은 쓰셔야 돼. 20파운드 이상은 써야 되고, 원줄도 20파운드를 커버할 수 있는 40파운드 이상, 10호줄 이상 되는 합사를 쓰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데는 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납도 100g 이상, 우리가 주먹지라고 하죠. 주먹지 같은 스티로폼지 되게 두꺼운 걸 갖다가 던져서 나갈 수 있는 100g 이상짜리 찌를 써야 되고, 100g짜리의 그 납을 갖다가 캐스팅 할 수 있는 로드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농어 루어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투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야지. 그냥 한국에서 보니까 루어대 여기서 뭐 세트로 파는 30부짜리로도 잡던데,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서 대상어를 공격하더라도 그게 장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데 높은 절벽에서 잡을 때는 그런 식의 세팅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베이가 조금 안 나온다 싶으면 우리는 이제 왓슨스 베이죠. 왓슨스 베이에다 주차를 하고 해군기지 쪽으로 쭉 걸어다 보면은 여기 레이디 베이 비치라고 여기 이제 누드 비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하죠. 요 앞에서 많이 치는데 여기 지금 물속에 보면 다 모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원투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봤던 루어를 쳐도 되고 원투식으로 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오징어를 많이 끼거든요. 원투식으로 해서 오징어를 껴서 슬슬 바닥을 긁으면서 살살 당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고등어가 여기서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바늘 채비, 그리고 다이아몬드에서는 그 도깨비바늘 5개 정도를 껴갖고 토막 쳐서 잡는 채비, 그런 식으로 많이 잡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게 잡는 게 이제 한국식 찌낚시 이 식으로 잡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울릉도입니다. 여기를 또 거기를 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 아는 데기 때문에 여기를 말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다 아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이제 주차를 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오죠. 여기서 와서 이쪽에서 이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쭉 서서. 여기가 바위가 그래도 이게 한 1m? 때로는 가까운 데도 있는데 1m, 2m 정도 살짝 높은 바위예요. 그래서 웬만한 파도에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오늘 저녁이나 오늘 이제 스웰이 높잖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오늘 저녁도 2.5m까지 친단 말이야. 근데 이쪽은 반대쪽이기 때문에 괜찮네. 이쪽은 하수처리장은 이 뒤편이기 때문에 오늘 낚시하기 괜찮은데, 저녁 때 한번 들려갔는데 타이드를 볼까? 물때가 안 좋네. 물때가 안 좋아서, 물때가 안 좋은데, 물때는 만조때가 좋습니다. 아예 좋으려면 새벽 아예 날방 까야겠는데, 새벽이 잘 물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일 없으니까 좀 이따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슬슬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국 찌낚시식으로 해서 그 오징어에다가 여기서도 이제 좀 제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다이아몬드 베이나 다이아몬드 베이나 왓슨스 베이 같은 경우 정어리로 많이 잡았고, 그리고 왜냐면은 바닥이 이제 왓슨스 베이 같은 경우 이제 모래잖아. 이런 모래 지역에서는 저는 미끼를 오징어를 많이 썼어요. 오징어가 잘 안 떨어지니까. 오케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베이에서는 정어리로 많이 잡았고, 정어리도 토막 쳐서 이렇게 많이 잡았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제가 여기 이제 울릉도 가서 팁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걸 또 말해줬네 뭐 어쨌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하시는 분들 중에 오징어만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 카드챕이라고 해서 이 줄줄이 사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잡을 때 여기서 잡을 때 캐스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채비는 날아가면서 그게 걸려. 그러니까 카드채비는 약간 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직벽으로 내릴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약간 캐스팅을 하게 되면 그게 걸려요. 그리고 두세 마리 어쩌다 한 번씩 두세 마리 잡을 때도 있는데 그거 잡고 막 그거 뭐 빼고 뭐하고 막 옆 사람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데미지가 차라리 더 나. 그래서 차라리 한 마리 빨리빨리 여러 번 잡는 게 차라리 더 낫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 2호 목줄에 원줄이 한 3호 정도 되고 목줄은 한 2호 정도에 바렐 같은 것도 여기는 좀 크게 쓰면 안 물거든요. 그러니까 반호도 한 6호 그냥 그 블랙피쉬 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딱 좋고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남들보다 좀 많이 잡으려면은 그 피쉬 오일을 써도 되고 투나 오일, 피쉬 오일 그리고 또는 까나리 액젓 뭐 이렇게 넣어봤는데 저는 그냥 투나 오일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사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딱딱 낄 수 있게 그렇게 잘라가요. 그런 다음에 통 같은 데다가 좀 담아가라고 담아가면서 그 투나 오일을 좀 떨어뜨려서 버무려가 그렇게 한 다음에 가서 잡으면은 잘 나와요. 나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많이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슬쩍 한번 가볼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주차를 하고 주차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많겠지만 가면은 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한 진실인데 나는 또 그런 걸 말해줘야지. 이게 뭐라고 써있어 여기 뭐라고 써있어 하수 처리장이라고 써있지. 응? 하수 처리장 써있죠. 그럼 특징을 알려줄게. 다이아몬드도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도 하수 처리 그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쪽도 나오고 하수 처리가 또 로사갈리 그 앞에서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에서가 낚시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로사갈릭 안에서도 하수 처리가 돼서 막 화장지 휴지라든지 이렇게 약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에서도 냄새가 나요. 이쪽 로사갈릭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에서도 뭐 정화조 이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가 아니면 그 파이프가 이쪽으로 내려가든가 해서 여기서도 냄새가 나요. 그리고 힐리60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디야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걔네들이 이렇게 거기서 사는 애들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제 파도가 센 날은 이 파도가 밑에서 만약에 남쪽에서 시작했던 게 북쪽으로 치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와요. 파도가. 그래서 여기 쓸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그런 걸 좀 보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걸 보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면 이제 모기 많으니까 모기 그 퇴치할 거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가 아니고 그 KMC 낚시점 사장님하고도 많이 갔는데 다이아몬드에서 고등어를 많이 나올 때는 저희는 소금을 가져갔습니다. 소금을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머리치고 배 따고 던지고 절반 쫙 갈라서 소금 쫙쫙 뿌려서 그냥 탁탁탁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낚시를 한두 시간 하진 않잖아. 낚시를 길게는 고등어 잘 나올 때는 5시간 6시간 정신없이 하잖아. 재밌게 막 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소금물로 인해서 간이 적절하게 딱 밴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바닷물로 갖다 한번 쫙 빼면은 그게 수분이 빠지면서 바닷물로 한번 쫙 깨끗하게 소금이 또 약간 이렇게 헹구지만 잘 헹궈지거든. 그게 잘 닦여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면은 집에 아주 그냥 바로 냉동실에 탁탁탁탁 넣어놓고 드시고 싶을 때 드시면 되지.
또 뭐 자기만 아는데 왜 거기를 말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셔.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한 포인트고 아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이상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토요일까지는 스웰 방향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스웰 방향이 저녁 때입니다. 토요일날 오늘 저녁도 괜찮고 토요일 저녁도 꽤 세네. 꽤 센데 바람을 이게 파도를 여기는 어지간히 막아주니까 이 뒤쪽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일요일은 또 바람이 반대라 일요일을 토요일 저녁도 위에서 때리는데 일요일 저녁은 그렇게 바람이 크게 세진 않네요. 일요일 저녁은 밑에서 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안 해봐갖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밤낚시 한 번씩 가셔갖고 고등어 한두 마리씩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어가 그렇게 비싼 생선이 아니거든. 뭐 그때 보니까 키로에 뭐 10불 하는데 뭐 시드니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기름값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50불 이제 적어도 50불 잡아야 되고 뭐 까먹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00불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kg 고등어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뭐 100불 날리러 가는 거냐 뭐하냐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10kg 이상 잡으실 분들은 이제 본전 찾는다는 생각으로 가시고, 아니면 10kg는 못 잡으니까 그냥 고등어나 좀 잡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 나갈 지어라!